화성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제약단지 등 대기업이 많고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1, 2권, 전국에는 최상위권인데요. 미래를 생각하면 서울 애매한 위치보다 화성이 더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구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가 밝은 화성시에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어딜 사는 게 제일 좋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네별로 입지 분석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어딜 매수할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화성시는 크게 이배동, 화산동을 포함한 동부와 그 이외의 왼쪽인 서부로 나눠지는데요. 서부는 대부분 농업을 위한 농촌 지역이고, 흔히 우리가 아는 신도시 모습은 여기 있는 동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화성시 하면 동탄을 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마치 충남의 분당이나 판교, 수원하면 동탄을 먼저 떠오르듯이 화성하면 떠오르는 대표 도시가 바로 동탄입니다. 동탄은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동탄역이나 동인에서 서울 간의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동탄 1신도시, 오른쪽에 2신도시가 위치합니다. 먼저 신도시 두 곳을 각각 입지 분석해보고요. 화성시에는 동탄 말고도 또 다른 신도시가 생기는 거 아시나요? 네이버 지적도로 보면 여기가 방금 말한 동탄 1, 2도시고 이 왼쪽 위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가 앞으로 생길 화성의 또 다른 신도시입니다. 이것도 후반부에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탄 1, 2, 3동으로 이루어진 동탄 1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정부가 시행한 최초의 2기 신도시입니다. 대부분 2007년도부터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고요. 화성시 내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여기에 있고 그 인근에 용인의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긴 캠퍼스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원, 용인 밑에 있는 오산까지 동탄 신도시로 많이 전입했었고요. 그리고 동탄역 쪽으로 여기에는 테크노밸리가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탄 신도시 주위에 일자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동탄 1신도시 특징으로 최고층이 66층에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인 메타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가진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동탄 1신도시에서는 이 아파트가 대장입니다. 1266세대에 4개 동이 있는 대단지이고 최소 40평부터 98평까지 대형 평수가 주를 이루는 아파트입니다. 제일 작은 40평 최근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8억 5,700, 8억 1,700, 8억 7,500 총 3건이 있는데요. 약 8억 5천대에서 거래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매물을 살펴보면 저층은 8억 3천부터 고층은 9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동탄 1신도시 집값은 대장 아파트인 이 메타폴리스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지를 분석하면 그 동네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메타폴리스의 입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소품화는 아니지만 도로 하나만 건너면 학동초가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서고중은 경기 상위 13%의 상위권 학교고 반송고는 경기도에서 무려 상위 1%네요. 이처럼 동탄 1신도시는 학군이 좋은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메타폴리스인데 한 블럭만 지나면 앞뒤로 아주 큰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략 160개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 정도 크기는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도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화성시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를 보면 동탄 1신도시의 학군 파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특목고 진학 순위를 보면 1위인 손빛중학교와 4위인 한송중학교가 동탄 1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타폴리스가 여기고 여기 솔빛중학교 그리고 그 밑에 반송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위인 화성고등학교를 제외하고 2위인 병점고, 3위인 동탄국제고부터 6위까지 모두 반송동 아니면 인근에 있는 병정돔에 위치합니다. 화성시는 아직 고등학교가 비평준화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땡땡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률이 뜨겁지 않나 싶네요. 메타폴리스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단지 내 타임테라스 불리는 상권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CGV도 입점되어 있고 인근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또 다른 영화관인 메가박스도 있고요. 여기가 메타폴리스인데 그 주위로도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도시지만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계획해서 지어서 그런지 동네가 처럼 아주 정렬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신도시에서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동탄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이 아주 크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반석산 그린공원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살면 산책하거나 자연 환경을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동탄 1 신도시에서 일자리, 학군, 인프라, 자연 환경 빠질 것 없이 다 훌륭하지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요. 바로 교통입니다. 이게 좀 많이 부족한데 물론
물론 인근에 서동탄역 지하철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선이라서 일부 열차만 다닌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도시 안에는 지하철이 없고 그나마 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종사자분들이라서 차 타고 다녀도 15분에서 20분 거리면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버스가 잘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차가 없어서 회사 출퇴근 이외에는 좀 다니기 불편하겠죠. 그나마 안 좋은 교통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덕원 동탄선 개통입니다. 경기도 남부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공사가 작년 12월에 착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여기 대장 아파트인 메타폴리스 아파트 지하로 연결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동탄 인덕원 역사인 반송역이 들어설 위치인데요. 지하 연계 계획이라서 건너편에 있는 동탄 아이파크 아파트랑 그리고 옆에 있는 동탄 현대시티몰도 지하를 통해서 이 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교통 호재로 대장 아파트인 메타폴리스는 앞으로도 동탄 1신도시의 대장 자리를 지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여기 있는데 인근에 기산 반월역이 생기거든요. 그럼 메타폴리스에 사시는 분들은 반송역에서 전철 타고 삼성전자까지 출근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다음은 동탄 1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동탄 2신도시입니다. 동탄 4동부터 9동까지 이루어져서 1신도시가 12만 명이라면 여기는 27만 명으로 2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11년부터 부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해 신도시 하면 대표격인 동탄 2신도시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탄 1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위에 대기업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언급한 삼성전자의 화성 캠퍼스나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기흥 캠퍼스가 인근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 자동차 화성 공장에서도 여기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꽤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큰 반도체 회사가 있다 보니까요. 이와 관련된 장비 회사인 외국계 ASML이나 ASM 그리고 텔 근무자들도 동탄에 거주하기 좋죠. 동탄 이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를 뽑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이 아파트는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시 통틀어서도 30평대를 기준으로 제일 비싼 아파트거든요. 34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니까 내부 부동산에는 안 나타나지만요. 사실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지난달인 24년 6월에 1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은 34평이 지금 중층에 15억 5천부터 시작해서 고층은 17억, 18억까지도 형성되어 있네요. 동탄 이 신도시도 그 동네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장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입지를 분석해 볼게요. 교통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도권 교통호재 끝판왕인 GTX-A 노선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동탄에 있는 어느 아파트보다도 좋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건 동탄 1, 2 신도시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통 호재로 동탄 트램이라는 것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동탄 내에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는데요. 근데 이 동탄 트램이라는 동탄 도시철도가 생기게 되면 여기 있는 동탄역을 기점으로 동탄 1신도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동탄 2신도시에도 이렇게 통과하면서 훨씬 더 동탄 내에 이동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이러면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겠죠. 이로 인해 지금처럼 약간 동떨어진 개별적인 각각의 신도시가 아니라 서로한테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의 이제 학군을 보면은 근처에 화성 청계초등학교가 있지만요. 초포만은 아닌 게 좀 아쉽고요. 중고등학교를 살펴보면 동탄 중학교가 1km 근처에 있고 상위 22%입니다. 그리고 1.2km에 상위 6%인 동탄 중학교도 있네요. 앞에서 살펴본 메타폴리스에 있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도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가는 단지 앞 상가에 좀 형성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영천동이나 청계동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 2위인 청계중, 3위인 다원중, 5위인 동탄중이 있는데요. 이 세 곳 모두가 동탄동 롯데캐슬 근처에 있습니다. 청계중은 여기 있고요. 동탄중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인 다원중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권에는 사실 동탄 2도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신도시보다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프라를 보면 특이하게도 단지 안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롯데시네마도 있고 또 근처에 CGV나 밑에 이마트 트레이드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권 크기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집 앞보다는 여기 있는 영천동이 더 크게 형성돼 있네요. 여기도 신도시다 보니까 구역이 상당히 딱 잘 나눠져 있고요. 근처에 청계중앙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옆에는 해운제 골프장도 있네요. 이렇게 입지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단 이 신도시에서는 신혼부부나 아이가 딱 중학교 정도 되는 부부들이 주로 거주할 것 같고요.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쯤 넘어갈 때 명문 고등학교가 좀 더 많은 동탄 1신도시로 이사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점에서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중 어디를 매수할까요? 저는 동탄 1신도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 2신도시가 집값이 훨씬 높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왜 그런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학군을 뽑거든요. 중학교는 동탄 2신도시가 1신도시만큼 많이 올라온 걸 확인했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1신도시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신도시가 생긴 지 10년 더 됐으니 명문고가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동탄 2신도시 집값을 보면 동탄역 주위로 놓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동탄 1신도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GTX 호재로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겠죠.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탄 인덕선역이 완공돼서 동탄 1신도시에 반송역과 기산 반월역이 생긴다? 삼성전자로 출퇴근하기 매우 용이하고요. 여기에 더해 경기 남부인 용인, 수원과의 접근성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인 동탄 1신도시에서 동탄역을 이용하기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반송역이 출발해서 동탄역에서 환승하면 GTX-A 또는 SRT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또 좋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학군까지 좋으니까 집값 상승할 확률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후에 동탄 2신도시에 신축이라는 장점이 희미해지게 되면 1신도시 집값이 전체적으로 2신도시에만큼 가까워지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산 그린시티 신도시도 좀 살펴볼게요. 2030년까지 약 1683만 평의 면적을 가진 사업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에 송산 그린시티 조성 2기 총괄 자문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건 수자원 공사인데요. 물론 지도를 보시면 아직 허벌판인 걸 알 수 있죠. 완공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특히 중간에 공룡알이 발견돼서 개발 못하는 구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면 24년에 착공 시작해서 서쪽이 주거 지역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27년쯤 분양할 예정입니다. 동쪽에는 여기 테마파크가 있고 남쪽에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뭐가 들어올지를 살펴보면 노란색에 산학연구원이 있고 진한 파란색에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첨단 자동차와 드론이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에는 바이오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연한 하늘색은 ICT 융합 클러스터, 통신 4차 산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해가 큰 만큼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첨단 자동차, 미래 자동차겠죠. 분명 먼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모두 그런 거를 대처하겠지만요. 현재는 생각보다 이 시장이 더 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2030년에 지금의 위기를 미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이 신도시의 향방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룡알이 나와서 이 신도시를 또 공룡 신도시라고도 부르는데요. 근데 신도시 중앙에 이렇게 개발 못하는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주거지역, 테마파크, 산업단지가 다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이런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탄을 뛰어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시를 이끌어갈 부동산은 동탄 신도시, 특히 저는 동탄 1신도시가 꽉 잡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아파트를 살까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요. 그 아파트 언제 살지 아니면 언제 팔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하락장을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하락장 때는 당장 집 팔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매도 시기에 대한 고민은 부동산 가격 흐름을 이해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입지뿐만 아니라 가격 흐름에 대한 공부도 중요한데요. 제 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 꾸준히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돈이 되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탄 1 신도시는 인덕원, 동탄선으로 삼성전자 출퇴근이 매우 용이해지고 경기 남부인 수원, 용인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동탄 1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인 메타폴리스는 지하에 반송역이 생겨서 대장 아파트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겁니다. 동탄 2 신도시는 동탄 트랙 노선으로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학군에서 동탄 1 신도시에 비해 살짝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만 더 지나면 동탄 2 신도시가 갖고 있는 신축이라는 메리트도 희미해질 텐데요. 그래서 동탄 1 신도시가 화성시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선품으로 화성시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분석해 봤는데요. 하지만 이건 반밖에 안 온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려면 손품이 50이고 나머지 50은 바로 발품, 즉 임장이기 때문이죠. 손품 팔았던 내용이 임장 갔을 때 다른 경우도 있고 결정적으로 손품만으로는 아파트 매수하는데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손품으로 보면 좋은 건 알겠지만 내 돈 수억이 들어가는데 현장 안 가보고 매수할 수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동탄 1 신도시에 임장 다녀오셔서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또는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